안녕하십니까. 닥터본 성형외과에서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성형을 위한 진심 어린 가이드 닥터본TV 유영준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두상 성형의 역사와 그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두상 수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두상 성형이라고 하면 이마 성형까지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마 성형은 일단 제외하고 정수리와 뒤통수 성형을 보편적으로 두상 성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뒤통수까지 수술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하고요. 그런 것까지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러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하러 뒤통수까지 수술을 해요? 뒤통수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 뒤통수 정수리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하러 자꾸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하냐.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잘 못했고, 지금도 그렇게 깊게 이해하는 편은 아닌데,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뒤통수가 납작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해서 정말 누가 내 뒤통수 보는 것도 아닌데 일상생활에 모든 자신감이 없어질 정도로 뒤통수에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뒤통수에 신경을 많이 쓰나 물어보면 일상생활에서 다 항상 뒤통수를 항상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나 이제 고속버스 탔을 때, 기차 탔을 때 이렇게 뒤로 기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통수가 이렇게 눌릴까봐. 내가 눌린 뒤통수 머리카락 좀 눌려 있다고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것만 이렇게 신경 쓰면서 계속 띄우고 이러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수술을 해 드리는데요. 이왕 수술을 할 거면 제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수술하는 게 좋겠죠. 이 수술이 단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최소 주머니 만들어서 재료 밀어놓고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는데, 사람 몸에는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될 부위, 또 피해야 될 부위,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물질, 실리콘이든 저희가 쓰는 메틸본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든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이물질과 자기 원래 기존의 몸, 뼈와 피부의 그런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해서 지나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수술하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해부학적으로 정수리와 뒤통수의 구조를 보면, 먼저 뒤통수 말씀드릴 텐데요. 보통 뒤통수가 그림상에서 여기 이 뒷부분을 이제 뒤통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할 때 한 요 정도 부위에서 이 뒤에 뒷정수리라고 해서 이제 뒤쪽 뒷목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있어요. 후두부 융기라고 하는데요. 후두골 융기. 그 융기 있는 부위에 직전 한 1cm 정도 위에까지 이제 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에 1cm 정도 위에서부터 꺼진 부위를 다 이렇게 커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두개골에 보면 이렇게 여기 구멍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혈관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굵기는 물론 다르지만 터트리면 출혈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수술 부위에 그 혈종,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찰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굵은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을 피할 수는 없고 이 혈관을 결차를 잘 해서, 그러니까 혈관이 수술 중에 의도치 않게 터지는 게 아니라 혈관을 잘 묶어 놓고 이 전체 부위를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뒤통수를 넣을 때 이제 크기가 있겠죠. 좌우 위아래 이제 크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 부위와 후두골 융기 부위의 1cm 상방 정도까지 아래 위로는 들어가게 되고, 좌우로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커버는 못 하고요. 보통 보면은 축두근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옆에 이쪽에 있는 근육이죠. 관자놀이 근육이라고도 하고, 이게 옆통수에서 뒤통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 있는 부위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정도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실제 모습으로 보면 손바닥 하나 정도 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정수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정수리도 좌우에 이 빨간색 측두근이 있는 부위의 안쪽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마가 들어가는, 이마 보형물이 들어가는 좌우의 폭이 정수리에서도 비슷한 폭이고 뒤통수에서도 비슷한 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가 들어가게 되죠. 이때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이런 위험한 구조물 또는 거기를 침범했을 때 경계가 지는 그런 구조물을 피해서 수술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양을 집어넣는 게 중요한데, 많은 양을 넣어서 무조건 많이 높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게, 이물질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 특정한 압력을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수리나 뒤통수 같은 경우에는 뼈와 골막을 포함한 피부가 보형물을 누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니까요. 근데 그 안에 너무 많은 볼륨이 들어가게 되면 둘 사이의 압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첫째, 뼈가 침식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에 압력이 많이 작용을 해서 피부 자체, 그러니까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탈모가 일어나기도 쉽고 두피에 염증성 반응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쉬워서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집어넣는데 수술적인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보시면 정수리를 이제 옆에서 보면 한 요 정도까지가 이마고, 여기서부터는 뒤통수, 가운데 정수리를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당연히 여기서 경계가 만져지겠죠. 혹이 나거나 뿔이 난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돼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부위와 끝나는 부위는 굉장히 얇게, 그 전에 이마의 기울기, 윤곽이나 또는 뒤통수로 연결되는 그런 기울기와 잘 연결이 되도록 굉장히 얇게 시작해서 적당량을 넣고, 끝나는 부위에서는 다시 그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각도가 심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기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수술자의 손에 의해서, 수술자의 손으로 경계 부위가 안 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 옆에서 봤을 때 앞뒤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이건 뒤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뒤에서 본 모습인데, 여기도 역시 바깥쪽에 측두근이 있는 데는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하고, 이 안쪽에서 역시 이렇게 볼록 올라오면 경계가 당연히 만져지죠. 그러니까 바깥쪽 시작 부위는 굉장히 얇게 시작하고 충분히 높이를 높이고, 바깥쪽 또 반대편은 또 굉장히 얇게 끝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뒤통수 수술이건 정수리 수술이건 그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절개해서 뼈와 골막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인공삽입물을 집어넣어서 적당히 굳히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찰흙을 갖다 준다고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기본적인 지식과 도자기를 빚는 기술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